안녕하십니까, 정동근입니다. 오늘은 크든 작든 큰 사업을 하든 동네에 있는 조그만 가게를 하든 장사나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운의 흐름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회사를 잘 다니다가 드디어 새롭게 독립을 할 때, 가게를 넓히거나 그 가게를 다른 데로 옮길 때, 아니면 전혀 다른 직종을 시작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회사를 잘 다니다가 회사를 퇴직하고 식당을 창업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때에는 자신의 운의 흐름을 한 번쯤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의 흐름은 사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새로운 사업을 벌이려고 할 때 이왕이면은 운이 보통이거나 아니면은 점점 좋아지려고 하는 상승의 시점에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운의 하강기에 나빠지려고 하는 시점에 새 일을 시작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안타깝게도 운이 좋지 않을 때나 운이 나빠지려고 할 때 새 일을 시작하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솔직히 이럴 때는 회사원이라면은 퇴직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대뜸 사주 이야기를 먼저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사업을 시작할 때 이런 것들도 참고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테리어 공사입니다. 인테리어는 내부라는 뜻이니까 가게 안을 꾸미는 공사를 말합니다. 풍수의 목적은 편하고 다시 오고 싶은 가게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건축이나 인테리어 설계도 그 목적은 같습니다. 그런데 풍수하고는 사고방식하고 실행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찻길가에 있는 빈 가게입니다. 입구 출입문이고 가게 내부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면 저는 먼저 뒤쪽에 있는 창문하고 옆 창문을 먼저 가리겠습니다. 물론 이 기둥도 문제가 있지만 오늘은 창문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출입문이 있고 출입문 맞은편에 나란하게 창문이 있는 것도 좋지 않지만 이 창문은 높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이런 창문은 기 흐름을 들뜨게해서 가게 전체를 어수선하고 산만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만약에 이런 데서 식사나 커피를 파는 가게라면 창문을 가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가게라도 옷이나 잡다한 물건을 판다면 이 출입문 쪽을 제외한 옆이나 뒤쪽의 창문은 무조건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장사를 오래 하신 분이라면 이 말을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자, 이 가게는 입구를, 출입문을 기둥이 가리고 있습니다. 기둥이 이쪽에 있거나 출입문이 이쪽에 있었다면 손님이 가게로 들어오기가 훨씬 편해졌을 겁니다. 그 정도쯤이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 기둥은 아주 치명적으로 영업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게에다가 퇴직금을 넣고 온 가족의 생계를 걸었다면 이런 상황은 절대로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가게도 있습니다. 커피숍 같은데 이 가게는 이 출입문 바로 앞에 카운터가 바짝 붙어 있어 가지고 입구가 아주 좁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도 답답해 가지고 들어가기가 싫을 지경입니다. 또 입구 주변을 보면은 두 개의 통로가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입구하고 그 주변이 안으로 들어가는 기의 양과 질을 결정하게 되는데
풍수를 모르는 인테리어 설계자나 주인이 이런 입구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커피나 음식이 아무리 맛있고 훌륭한 상품을 팔고 또 주인이 너무너무 친절해도 입구가 잘못되면 솔직히 들어가기부터가 싫어집니다. 잘못된 풍수는 출발의 기회마저 빼앗아버립니다. 세상에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좋은 운도, 자격과 가치가 있어야 얻게 됩니다. 가게나 사업을 한다면 반드시 풍수의 원리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운하고 가게 위치, 인테리어도 중요하지만 성공과 실패는 훨씬 더 흥미롭고 역동적입니다. 주변의 동네에서 볼 수 있는 과일 가게입니다. 이 가게는 위치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과일들을 팔아서 손님은 적당히 있는 가게입니다. 이 가게는 물건이 싼 가게는 아닙니다. 어느 날 제가 이 가게에 가서, 제가 이 가게는 가끔씩 갑니다. 가서 사장님, 지금보다 조금 더 싸게 팔면 손님이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 왈 웃으면서 세상에 맛있고 좋은 걸 어떻게 싸게 팔 수 있어요? 저도 물건 떼올 때 비싸게 떼와요.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여기는 중계동 은행 사거리에 있는 야채랑 과일을 파는 가게입니다. 오후 2시쯤에 찍은 사진인데 여기는 항상 손님이 북적거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가게는 자리도 좋습니다. 환하고 넓고. 그런데 제가 보는 두 가게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가게 위치나 풍수 이런 게 아닙니다. 중계동 가게는 품질도 좋고 가격도 아주 저렴하지만 이 가게는 품질은 좋지만 싸지는 않습니다. 물건값이 싸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 동네 가게 주인이 중계동에 가서 장사를 했다면 좋은 물건을 파는 그런 평범한 가게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 중계동 가게의 사장이 여기서 장사를 한다면 물론 훌륭한 장사꾼은 우선 자리를 가질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 장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지금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물건을 죗값 받고 파는 것하고 좋은 물건을 죗값보다는 많이 싸게 파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장사가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식당하고 커피 전문점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경험을 돌이켜보면 장사가 잘 안 되는 식당 주인은 자기 음식은 아주 맛이 있는데 손님들이 그 진가를 몰라서 손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내 가게는 위치가 좋아서, 인테리어가 좋아서, 직원들이 친절해서 손님이 많아야 하는데 내가 운이 나빠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망했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손님이 그 식당을 찾지 않는 이유는 훨씬 더 다양합니다. 제가 이런 걸 직접 물어보고 확인을 하는 성격입니다. 손님들 반응을 보면 첫 번째가 맛이 별로다. 솔직히 음식이 맛이 없으면 처음부터 아예 식당을 시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특징이 없이 그냥 평범한데 비싸다. 양이 작다. 인색하다. 지저분하다. 불친절하다. 이런 대답들을 합니다. 장사는 손님한테 맞춰야 하는데 주인은 손님의 반응하고 생각을 모르는 겁니다. 보통 이런 주인들이 포기도 쉽게 합니다. 장사의 원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품질이 비슷하면 가격을 낮추고 가격이 같으면 품질을 높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물건을 파는 가게가 아니라 음식점은 주변보다 좀 더 비싸도 한 1, 2천 원 정도 더 비싸도 맛이 있으면 그쪽 식당으로 갑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자기가 하려는 업종의 가장 기본을 잘 알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예컨대 가까이 있는 같은 상표의 체인점 식당도 맛 차이가 나고 친절이나 위생 상태가 다릅니다. 자, 반드시 성공을 해야 하는 자영업 창업의 성공 요건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운을 체크해서 때를 바로 한다. 두 번째, 위치 선정이나 인테리어의 풍수를 적극 활용한다. 그래서 좋은 운은 더 좋게 만들고 나쁜 운도 좋게 만든다. 풍수를 운세를 바꾸는 기술, 개운술이라고 합니다. 특히 풍수가 나쁘면 손님이 방문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풍수가 좋으면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서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운이 좋고 풍수가 좋아도 자격과 가치가 없는 주인은 결국은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합니다. 기본을 제대로 알고 그 기본을 제대로 실천해야 성공을 합니다.